안녕하십니까. 2장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가지고 얘기하니까 말도 이게 처지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좀 짧게 얘기하고 강의 시간에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1차 운동입니다. 자, 1차 운동이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예. 1차 운동은 우리가 방향이 없고 그냥 앞과 뒤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왜 움직이냐, 또 어떻게 움직이냐도 중요하지만 왜 움직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의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운동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힘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장은 힘을 고려하지 않고 5장에서 본격적인 힘을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 강의 시간에는 물론 약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직선 운동만 도입을 하게 될 거고 또 물체는 크기가 없어요. 입자, 즉 질량만 있고 크기가 없는, 크기가 있는 경우는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중에 한 9장, 10장쯤 가면은 이제 크기가 있는 상태를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치가 뭐냐, 변이가 뭐냐, 속도가 뭐냐, 각도가 뭐냐. 아마 여러분들 속도까지는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가속도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등가속도 운동의 1차 운동 해서 빨리 배웠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좀 뒤에 배웠다고 하면은 물리완의 맨 앞부분 그것까지가 오늘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사실은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어디 있다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죠. 보통 원점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위치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잡으면은 이 기준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쪽 위치로 옮겨졌다. 그 옮겨진 정도, 그걸 우리가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뺀 값. 그런데 이게 플러스로 움직였냐 마이너스로 움직였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변이는 벡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동한 거리는 거북이가 이렇게 꾸불꾸불 움직이면 이동한 거리는 굉장히 길겠지만 우리가 변이는 초기의 위치와 나중의 위치에 대해서만 차이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직선 거리, 이게 바로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가 쭉 갔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 변이는 얼마일까요? 예, 초기와 나중에 값만 영향받으니까 0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냐? 평균적인 속도를 말합니다. 즉 뭐냐면은 속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빠르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만큼 많이 움직였냐. 그러니까 시간의 변이량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한 거리의 변화, 요걸 변이죠. 이동한 변이값을 변이값에서 시간을 나눠준 게 바로 평균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순간은 뭐냐? 이 시간 간격을 점점 작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점점 작게 가주면은 이걸 거의 0으로 리미트를 보낼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미분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d, x, 타블렛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를 하니까 잘 안되네요. 강의 시간에 좀 더 예쁜 글씨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간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이동할 때 평균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dt, 이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래서 결국에는 x분의 y니까 a, b를 연결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시간 요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뭐냐? 그럼 여기에서 아주 짧은 시간과 짧은 거리에 해당되니까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간 속도는 극한값을 갖고 결국에는 미분값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되겠죠. 시간이 점점 짧아오게 되면은 거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바로 가속도는
속도를 또 그런 개념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평균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그게 이제 가속도라고 보면 돼요. 순간 가속도는 뭐죠? 그 시간이 점점 짧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속도는 위치 그래프에서도 사실 알 수 있지만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는 그 위치 그래프에서의 위치와 속도의 관계하고 되게 동일합니다. 자, 이거는 강의 시간에 조금 더 그 식을 써가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속도가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요. 속도가 제로면 정지해 있어요.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가요. 그런데 가속도는 어떠냐?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답이 좀 애매해요. 그럼 가속도가 제로면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가속도 0보다 크면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자, 사실 가속도는요, 속도의 변화입니다. 즉 뭐냐면은 가속도가 0이면은 속도는 일정하다예요.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속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감소한다고 뒤로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서 감소할 수도 있어요. 뒤로 가면서 감소할 수 있어요. 뒤로 가면서 감소하는 거는 뒤쪽으로 빨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속도가 0이다.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앞으로 일정하게 갈 수도 있고 뒤로 일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속도가 앞으로 갈 때는 증가하고 뒤로 갈 때는 감소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가속도하고 속도, 그 다음에 위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그래프가 위에 같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거에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앞에 그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그리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했죠. 결국에 미분이니까 기울기 값을 계속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요게 아마 전형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가려놓고요. 위에 거를 보고 한번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속도 그래프를 놓고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자, 그 대신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모두 다 2차 함수 형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전제를 갖고 하면은 좀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잖아요. 직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차 함수면은 미분해서 또 2차 함수가 되니까 또 곡선이 되니까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 요거를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요걸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보면요. 자동차가 이 화살표가 속도거든요.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즉 가속도가 얼마냐? 가속도가 0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속도가 가면은 점점 커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속도가 점점 커졌다고 하는 거는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소리예요.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소리죠. 이 경우는 속도도 플러스고 가속도도 플러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가 앞으로 가면서 점점 줄었어요. 점점 준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소리입니다. 속도가 플러스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와 가속도가 앞으로 갈 때는 이런 거고 뒤로 갈 때는 또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힘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5장에 배운다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 위로 던진 물체에서 속도가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올라갈 때 속도는 어떻고 가속도는 어떻고 정상, 아주 위에서 떨어지기 직전 그 순간은 어떠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떠냐?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사전 퀴즈에서 아마 이거랑 비슷한 것들을 질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차원에서의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차원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면은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한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공식 3개를 외웠더니 물리 문제의 4분의 1 풀더라. 바로 이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상황. 사실은 우리가 F=ma라는 식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A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F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즉,
힘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힘 하나만 대라 그러면은 뭘 될 수 있냐면은 중력을 댈 수 있죠. 지구 표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력은 항상 일정한 값을 우리한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던지면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포물선 운동도 하고 이게 다 등가속도 운동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상에서의 물체 운동은 다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볼 수 있고 한 방향이면 1차원이고 뭐 포물선은 2차원이지만 그것도 다 여기에서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식이 뭐냐? 여기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해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그 물리를 좀 수업을 들었다면 미리 한번 그 값을 한번 유도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세요. 뭐 교수님이 나중에 알려줄 텐데 뭐로 유도를 해봐. 뭐 책에 있는데 뭘 또 굳이 내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그게 단위 머릿속에 남고 굉장히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식은요. 처음의 식은 뭐냐면은 V는 V0 더하기 AT라는 값입니다. 즉 뭐냐면은 속도는 가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와 시간을 알면은 나중에 속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위치, 즉 이동 거리가 어떤 값을 갖느냐. 아마 여러분들 뭐 S로 쓰기도 하고 X로 쓰기도 할 텐데 이동 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그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두 번째 식이고요. 세 번째 식은 사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합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즉 뭐냐면은 2AS는 V제곱 빼로 V0 제곱이라는 고식. 자, 요 세 개의 식은 여기서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줄 필요 없고 그 강의 시간에 유도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그 과정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V는 V0 더하기 AT. 자, 요거는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즉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임의의 값에서 임의의 시간에서의 속도는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요만큼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잖아요. 요만큼은 V0. 요만큼은 기울기 A니까 AT. 그래서 V는 V0 AT라는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2차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것도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그냥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 식은 뭐냐면요. 면적은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면은 이 면적에 바로 0부터 t까지 이동한 거리다.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바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면적은 요 조그만 네모와 위에 있는 세모를 더한 거죠. 자, 요 네모는 뭐냐면은 가로가 t, 세로가 v0. 그래서 v0t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삼각형은 t에다가 at를 곱하면 at제곱이죠. 삼각형이니까 절반 나눠야죠. 그래서 2분의 1 at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식은 뭐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저절로 외워지긴 하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나올 때마다 찾아서 쓰면 됩니다. 자, 시험 본다? 시험에는 제가 공식 나오는 것들은 다 적어줄 테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저절로 외워져요, 이거는. 자, 세 번째 식은 요건데, 세 번째 식은요,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뭘 없애냐면 t를 없애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식에 t 하면은 t는 a분의 v 빼기 v0잖아요. 그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바로 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위치의 함수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왔다. 그럼 속도는 일정한 값이 될 거고요. 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0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1차, 2차 함수처럼 증가한다. 그럼 속도는 증가할 거고, 이런 1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럼 가속도는 일정한 값이 되겠죠. 만약에 위치가 점점 감소하면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 속도는 이렇게 될 거고,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었던 바로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를 위를 보고 아래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물체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내용 보면은 뭐 이거 한 번쯤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맞아요. 한 번쯤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중에 20% 정도는 초등학교 때 나온 거고요. 한 60% 정도는 중학교 때 나온 거고요. 고등학교 때 나온 게 아주 조금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첫 출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거 문제 풀려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왜? 쉬운 문제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쉬운 내용은 좀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습부를 통해서 만약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에 예제 문제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